오늘은 고 김창렬 화백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창렬 화백처럼 물방울로 화면을 구성해서 작품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준비물로는 크레파스나 오일 파스텔, 연습용 종이, 그리고 작품을 그릴 종이가 필요합니다. 작품을 그릴 종이는 신문이나 잡지, 색지, 박스 종이 등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다양한 종이를 한번 구해보세요. 본격적으로 작품을 그리기 전에 먼저 물방울 그리기 연습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떤 색으로 그릴 것인지 색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색으로 물방울을 그릴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흰색하고 그 다음에 검은색은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보통 물 하면 파란색이나 하늘색을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파란색과 하늘색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은 물방울은 투명하다는 것 알고 있죠? 물방울이 올라간 종이가 어떤 색인지,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에 따라 물방울의 색은 변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감상했던 김창렬 화백의 물방울도 대부분 누런색의 종이 위에 그려졌기 때문에 파란색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제시한 색 이외에도 나는 약간 노란색 위에 그리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하얀색, 검은색, 주황색, 노란색, 혹은 이 검은색이 너무 튄다 싶으면 갈색을 준비할 수 있어요. 또 초록색 종이 위에 그릴 때는 하얀색, 다음 초록색, 연두색, 그리고 검은색이나 아니면 진한 초록색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려는 종이의 색깔에 따라 어떤 색을 선택할지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또 같은 색 계열로 진하기를 다르게 해서 색을 준비해 보세요. 정리하자면 색은 비슷한 계열의 색 4에서 5단계로 준비해 주세요. 그 중에 하얀색은 꼭 포함하고 검은색은 선택사항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예를 들어 파란색 계열로 그리고 싶다면 하양, 하늘, 파랑, 마지막으로 검정이나 진한 남색 중 하나를 골라 4단계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주황색 계열로 그리고 싶다면 하양, 노랑, 주황, 진한 갈색 정도로 구성할 수 있겠죠. 하양, 연두, 녹색, 진한 초록색, 검정색으로 5단계로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물방울 그리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방울을 그리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까요? 보통 그리기 연습을 많이 할 때 사과를 그리죠. 이렇게 왼쪽 위에서 빛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사과를 그린다고 하면 가장 밝은 부분과 가장 어두운 부분은 어디일지 생각해 보세요. 보통 빛이 만나는 바로 이 윗부분을 가장 밝게 그리고 그 다음 빛이 없는 빛이 들어오는 반대쪽 여기 아랫부분을 가장 어둡게 그려요. 반사광을 약간 남겨두고 보통 이렇게 칠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이는 중간 정도의 밝기, 중간 정도의 색깔로 칠해서 사과 그림을 완성을 합니다. 지금 대충 그리긴 했는데 밝기의 정도가 보통 이렇죠? 그리고 그림자를 그릴 때도 사과와 땅이 닿는 이 부분이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되고요. 빛이 들어오는 반대쪽으로 그림자가 이런 식으로 생기게 돼요. 그리고 빛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흐려지는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방금 그린 사과는 불투명한 물건이고요. 우리가 오늘 그리게 될 물방울은 투명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사과와는 조금 다르게 그려야 합니다. 투명한 물체인 물방울은 빛이 통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림자 위치, 일반적으로 가장 생각하는 가장 밝은 부분, 가장 어두운 부분이 조금 달라요. 마찬가지로 오른쪽 위에서 빛이 들어온다고 생각했을 때 하늘색으로 그려볼게요. 물방울이 이렇게 있으면 빛이 들어오는 딱 여기 이 부분은 가장 밝은 것 같지만 가장 어두운 부분이 여기가 아닙니다. 빛과 물방울이 만나는 이 부분에 이 옆이 가장 어둡고 빛이 물방울을 그대로 통과해서 이 아랫부분, 빛의 반대부분은 오히려 밝게 그려야 해요. 한번 선생님이 칠해볼게요. 가장 밝은 부분을 비워두고 그 주변을 가장 어둡게 칠해주세요. 그 다음 진한 파란색으로 조금 밝아진 모습을 표현을 하고 조금 더 밝은 색으로 칠해줍니다. 크레파스나 오일 파스텔을 사용할 때는 이미 칠한 색이라도 그 위에 다시 칠함으로써 블렌딩하는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좀 부드럽게 그라데이션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얀색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림자는 같이 이런 방향으로 생기긴 하지만 빛이 물방울을 통과하기 때문에 여기 바로 아랫부분이 가장 어둡지 않고 오히려 밝아요. 그래서 그림자를 표현을 할 때 이쪽 방향으로 생기는 것은 맞지만 이 정도가 가장 어두운 부분이 생기고요. 여기는 오히려 밝아요.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는 먼저 있는 감상 영상을 다시 확인하고 오셔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면 실감나는 물방울 그림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 물방울의 안쪽을 그릴 때 선생님은 여기를 넓게 표현했는데 이런 식으로
밝은 부분을 좀 초승달 모양으로 표현해도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이거는. 자, 이번에는 파란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도 한번 그려볼까요? 아까 종이가 어떤 종이냐, 종이에 무엇이 그려져 있느냐, 종이의 색이 무엇인가에 따라서도 물방울의 색은 변하게 보일 수 있다고 했죠. 간단하게 초록색으로도 한번 시범을 보여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얀색을 칠해야 하는데 방금 우리가 파란색에서 하얀색을 사용하느라고 이렇게 지저분해졌어요. 이걸 그대로 사용하면 초록색 그림에 갑자기 파란색이 나타나게 되니까 반드시 휴지로 이 파란색 부분을 닦아내고 사용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생기도록 눌러주세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방울을 그려보았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오늘 김창렬 화백 따라잡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물방울은 투명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불투명한 물체와는 가장 어두운 곳, 가장 밝은 곳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그림자의 가장 안쪽이 가장 밝은 것처럼요. 빛을 직접 받는 가장 밝은 부분 옆이 가장 어두운 부분이 됩니다. 물방울을 그대로 빛이 통과해서 빛이 오는 반대 방향과 그림자의 가장 안쪽 부분이 또 밝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물방울을 한번 그려보세요.